네, 우리 강원도에는 참 많은 광산들이 있습니다. 그 옛날 석탄과 또 석회석들을 채굴하던 광산에서 일하던 분들로 온 동네가 정말 북적거리였고 이 탄광 경기로 상당히 경기가 활성화됐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많은 광산들이 문을 닫은 지금 그 광산들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광해관리공단의 역할 그리고 또 올해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청용 이사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청용 이사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청용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코로나가 아니면 스튜디오에 모셔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전화 연결로 방송을 좀 대신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원주 출신이시기도 하죠. 친구, 동문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인사 한 말씀 좀 나눠보시죠. 네, 원주고등학교 우리 동문들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올해 코로나 여전히 전년에 이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두 건강하고 힘차게 위험 잘 극복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예전에는 우리가 연탄으로 연료를 사용했습니다만 지금도 좀 사용하고 있는 가정이 있긴 합니다만은 역시 그 석회석을 비롯한 광물 자원 다양한 산업 분야의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역할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연하게 이 한국광해관리공단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아시는 분들은 드물지 않을까 싶어요. 이 기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광해관리공단이 저희 공단 정식 명칭인데 네. 이 광해라는 뜻이 이 광산 개발 때문에 생겨난 그런 피해 그걸 이제 광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희 공단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에 한 5,500개가 넘는 그런 폐광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광산들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광해를 복구하는 일이 저희 주된 업무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오염되는 물을 요걸 이제 정화를 해야 되니까 정화 시설을 또 건설해야 되고요. 또 토양도 오염돼 있으니까 그 오염된 토양을 복토 작업이라고 해서 개토를 해주면 이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게 되는데 그런 일을 하고 또 이제 광산 개발하다 보면 대부분 다 이 산을 통해서 이제 산림을 이제 훼손할 수밖에 없고 그런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일이 저희가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올해 이 많은 광산들을 다 이 강원도에 사실 좀 많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올해 1년 예산이 아마 강원도권에 상당 부분 많이 배정이 될 텐데요. 올해 전체 한 655억 정도 되는 예산 중에 한 55% 이상이 한 360억 되는데 그게 다 강원도로 좀 투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국에도 광산이 참 많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강원도 지역은 정선 쪽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의 문을 닫은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광산에 대한 복구는 지금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광산이 이제 개수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500개가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강원도에 주로 있는 광산들은 이제 석탄광입니다. 예. 그리고 지만 이제 전국에 있는 광산들은 석탄광만 있는 게 아니라 금속 광산들도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금속에 대한 채산성이 떨어지니까 이미 다 이제 폐광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개수로 저도 좀 측정을 해보려고 예를 들면 5,500개 중에 3,000개가 됐는지 2,000개가 됐는지 그랬는데 부임해서 보니까 이제 복구 작업이라는 게 광해 방지 사업이라는 게 한 광산에서 발생한 광해 종류가 예를 들면 이제 수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질로 인해서 그 인근의 그 토양도 다 오염되다 보니까 이게 한 광산을 깨끗이 청소하고 복구 다 해놓고 다음 광산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각각의 광산에서
지역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물대로, 네. 토양은 또 토양대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퍼센티지를 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뭐 그래서 한두 제가 해에 복구될 상황이 아니에요. 아유, 그러고 보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죠. 뭐 엄청 앞으로 과정이니까. 계속 네, 매년 진행될 ING 사업으로 봐야 네.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공단은 뭐 광해 방지 사업 외에도 또 다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 함께 수행하고 네. 계신가요? 뭐 당연히 저희 광해봉제 사업하지만 이 폐강이 된 지역에는 네. 뭐 너무 잘 알려져 있지만 이제는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죠. 사람들이 다 이제 떠나시고 도시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폐강 지역의 경제를 좀 진흥시켜야 된다 하는 게 저희 과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역 진흥 사업들을 또 하고 있고요. 그 주로 하는 일은 아무래도 이제 대체 산업을 좀 육성해 주려고 하는 게 그게 주류 사업이고요. 또 뭐 폐강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을 기업들을 좀 유치하는 데 필요한 지원 그게 이제 융자금 사업 이런 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말고도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석연탄 산업 지원단이라는 게 저희는 있는데 그거는 우리 대한석탄공사 지금 광업소가 3개 있는데 그런 대한석탄공사와 또 경동탄광유라고 하는 민영 석탄광이죠. 민영 탄광이 있는데 그쪽 석탄광들이 요즘 아무래도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예, 그런 구조조정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업무가 이제 큰 업무 중에 또 하나고요. 또 하나 있다면 기술연구소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기술연구소는 광해방지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기술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 사업이 있고 뭐 토양이나 수질이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를 또 분석을 또 해봐야 되니까 네. 사업 관리를 하려면 그런 분석 업무를 하는 이런 게 이제 우리 연구소 사업으로 해서 있죠. 네, 광해 방지 사업 외에도 저희가 모르는 다양한 사업을 또 진행하고 계시군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재작년이었던가요? 태백시 에코잡시티 태백, 또 2019년 영월군 덕포리에 이어서 2020년 광산 지역 도시재생 사업으로 3년 연속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네. 이 도시재생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저희가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폐강 지역 경제진흥을 열려면 사실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이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데 여러 가지 투자도 좀 하고 하는데 사실 국가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예산 확보에도 한계가 좀 있어서 마침 이제 18년도에 처음 시작됐는데 국토부가 이제 주관해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사업이 이제 중앙정부에서 뜬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생각에는 저희 공단의 역할을 이러려면 우리가 좀 지자체를 위해서 컨설팅을 좀 해주자. 그래서 이제 컨설팅 사업으로 해서 지역 발전에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국비나 네. 이런 사업비들을 좀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도시재생 사업의 시작인데 저희는 이제 그 역할을 하면서 주체는 아무래도 지자체가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업을 선정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그때 이제 컨설팅 사업을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사업 아이디어도 저희가 만들어내고 네. 또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참여사들도 뭐 공공기관이든 민간기업이든 설득해서 사업 계획서도 다 만들고 그걸 이제 또 심사하는 심사위원들한테 가서 발표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선정하는 걸 도와드린 거죠. 예산도 지원해주지 않으셨나요? 당연히 이제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게 저희 목적이었으니까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 3가지 사업을 지금 1년에 하나씩 했는데 네. 태백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가 250억입니다. 이 경제기반형 사업은 이제 250억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250억의 국비를 확보하고 총 사업비가 한 2,700억 정도 되고요. 네. 영월군은 국비 한 100억에 총 사업비 한 333억. 문경시 같은 경우는 좀 크죠. 똑같이 이제 경제기반형인데 국비 250억을 이제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총 사업비가 한 3,500억이 됩니다. 이거 3개 다 합치니까 확보한 국비만 해도 한 600억 정도 되고요. 총 사업비가 6,500억이 되더라고요. 뭐 웬만한 시군의 한 1년 예산액을 훨씬 넘는 금액이죠. 그러게요. 네. 도시재생 사업으로 참 영월에도 큰 변화가 생겼던데 국민들이 참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태백 시민이나 영월 국민들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너무들 좋아하시죠. 그러게요. 네, 강원도에 있는 지자체장분들도 있지만은 우리 저 폐강 지역 타 지역 문경시 같은 경우에서도 뭐 지자체장님들이
솔직히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세요. 감사하다고. 네. 그럼 이 도시재생 보람을 사업은 올해도 뭐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지금 21년도는 아직 예정이 없더라고요. 네, 예산이 쉽지 않죠. 배정받기. 그런가 보죠. 자, 그리고 뭐 이뿐만이 아니라 공단이 또 원주로 이전한 2015년부터 지역 학생 장학금 지원, 또 전통시장 소화기 지원 크게 이제 불났을 때,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역사회 방역, 저소득층 지원 등 정말 뭐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지역 상생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작년에는 또 사회공헌장을 수상하시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늦었지만. 네, 원주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뭐 활동 사항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이 기회에. 네, 저희 공단 직원들이 지금 원주로 이게 주소를 옮기는 직원들이 한 65% 좀 넘어요. 네. 이제 뭐 진짜 학교 다니는 그런 학부모의 입장에 있거나 이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상 다 이제 이전에 왔는데, 뭐 다들 친근감을 가지고 있죠. 이제는 혁신도시에 있는 기관으로 우리 지역사회, 원주 지역사회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많아서 그런지 여러 가지 하여튼 지역사회 그 상생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합니다. 네. 그 중에 저도 좀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지역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라는 걸 하는데요. 네. 그게 이제 우리 혁신도시 이전 이후에 우리 원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 또 고등학교, 이게 한 19개 정도 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자학생 선발해서 이제 지원하고요. 네. 초등학생들은 이제 과학 안전 교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과학을 이제 통해서 이제 교육을 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좀 하는데 작년에 연세대학교도 하고 있고 또 한라대 우리 김은권 총장님하고도 또 상의를 해서 지역 대학과 좀 협업해서 어떻게 우리 광해관리공단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해서 이제 그 오픈 캠퍼스라는 거를 운영을 합니다. 네. 이제 실험 장비 같은 것들이 저희가 연구소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육 강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좀 넣어서 직접 와서 실험도 좀 할 수 있게 해주고 장비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이런 어떤 오픈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 컨설팅 지원 이것도 한번 해보자 해서 이런 가급적 우리 학생들이 아무래도 지역에서 취업이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그런 인재개발 플러스 취업과 연계된 프로그램 좀 신경 써서 해보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청용 이사장님께서 뭐 원주 출신이어서 이렇게 장학 사업에 더 공을 들이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장학은 제가 오기 전에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리고 작년에도 보니까 성과가 굉장했어요. 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 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3년 연속 우수, 또 2020 세계 표준의 날 기념 정부 포상 대통령 표창, 또 녹색 경영 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등 다양한 성과를 보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청사 건물벽에 아주 크게 플랜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사장님만의 뭐 경영 비결이 있는 건가요? 아니 뭐 그런 거 있을 리는 없고 특별한 비결하기보다 이제 그래도 제가 하나 떠오르는 거는 제가 이제 이 공단에 처음 취임할 때부터 했던 취임사 중에 이게 이제 저는 민간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이익을 내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은 생존하지 못한다. 그게 민간의 생리다. 그러면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공공기관이 과연 생존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는 좀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뭐 그전에도 잘 하셨지만 다들 이제 이사장부터 그러면 이제 우리의 어떤 목표, 지향점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정부가 얘기하는 국민의 안전에 신경 써라. 사회적 가치 창출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라. 요거를 이제 타겟으로 해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 경영 평가를 하는 평가기관에서 보시기에도 정부가 강조하는 어떤 정책 기조라든지 국민 눈높이에 이게 좀 부합되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좋은 평가를 해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사실 작년에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참 위기였던 한 해였는데 한국광해관리공단에는 어마어마한 성과가 있었나요? 그 어려운 중에도 해서 올해 또 앞으로 행보가 더 기대되는데 올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신년 계획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공단 사실 그동안 저희 광해관리공단이 사실 이제 그 산업 전환기죠. 이제 석탄에서 석유로 이전되는 전환되는 그런 산업 전환기에서 발생했던 문제들, 뭐 폐광을 한다든지 지역의 경제가 무너진다든지 이런 걸 해결하는 거를 그동안 뭐 주 업무로 하면서 지내 왔는데 좀 앞으로는 올해부터는 좀 미래를 좀 선제적으로 좀 준비해서 네. 뭔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좀 집중하는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는 이제 석탄에 대한 인식을 좀 변화 좀 시켰으면 좋겠다. 네. 이게 연료가 이게 단순 연료가 아니다. 이거는 이제 원료 소재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석탄 자원의 가치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우리 연구소를 통해서 지금 이 석탄을 이 인조흑연으로 만드는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인조흑연이라는 게 요즘 참 핫한 그 소재인데 이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응급제로 쓰이거든요. 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라든지 기계부품 하여튼 다양한 분야에서 이게 필수 원료 소재입니다. 안타까운 건 그게 다 100% 수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산화를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건데, 네. 그래서 아마 저는 앞으로 이 우연탄을 진짜 4차 산업혁명에 꼭 필요한 소재로 써먹을 수 있도록 해서 그러면 이제 사양 산업으로만 분류됐던 석탄 산업이 이제 첨단 소재 산업으로도 바뀔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렇게 되면 아마 국내 석탄 90%가 다 우리 강원도에서 또 생산되고 있으니까 강원도의 발전에도 막 크게 도움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성공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사실 이 질문은 드릴까 말까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네. 말이 나온 김에 사실 강원랜드가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큰 유례없는 적자 아니겠습니까? 예. 한국광해관리공단 주주로서 어떻습니까? 이 경영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뭐 사실은 얼마 전에 언론에도 살짝 그 현재 상황을 좀 알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아니 광해관리공단 야니네 강원랜드 적자가 이렇게 나는데 예산 확보 못하면 지역사회 발전에 이거 뭔가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좀 하실 것 같아서 아예 선제적으로 강원랜드 적자가 많아서 실제로 우리 광해관리공단 재무제표에는 적자가 많이 납니다. 라고 다 알렸죠. 네. 원래 사실 흑자였어요. 한 221억 흑자 나는데 그렇죠. 네. 300억이 지금 손실 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재계상의 문제고 실제 사업에 쓰는 그 예산은 사실 산업부하고 기재부에 가서 정말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네, 이 강원랜드가 배당이 이제 제로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피해가 이제 지역에 돌아가니까 그래서 저희 예산은 이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해서 거의 예년에 거의 뭐 85% 이상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다행스럽지만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정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올해 좀 열심히 벌어서 내년에 또 보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 2021년 올해 광해방지사업과 더불어서 지역과 화합하는 다양한 활동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사장님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청용 이사장이었습니다.